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가을바람 뉴 웨이브 컨텐츠 주요 양자 기업들 아이온큐 외의 경쟁사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요 양자 기업들의 꾸준한 발전으로, 부제로는 컨티니엄, 멀티버스 컴퓨팅, 그리고 인텔의 최신 양자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컨티니엄의 양자 볼륨이 다시 한번 증가됐습니다. 2022년 9월 27일 뉴스인데, 컨티니엄의 H1 양자칩, 이게 지금 20큐비트 수준일 거예요. 이것의 큐비트 품질을 의미하는 기준인 퀀텀 볼륨, 이건 이제 IBM이 큐비트 품질을 나타내기 위해 개발한 지표이죠. 랜덤한 두 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게이트가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사각형 회로 크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큐비트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지난 4월 4096이었는데 최근 9월 말에 8192까지 도달을 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13개의 큐비트를 13레벨 깊이의 회로에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경쟁사들을 살펴보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32큐비트 아리아 양자 컴퓨터가 양자 볼륨이 400만이 넘고요. 아이온큐가 확실히 훨씬 더 뛰어나죠. 그리고 IBM은 최대 퀀텀 볼륨이 27큐비트 팔콘 칩에서 256 수준으로 이제 이온 트랩 쪽이 큐비트 품질에서 앞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온큐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컨티니엄도 잘 개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컨티니엄의 오픈소스 양자 SDK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인 TKET 라는 오픈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요거의 다운로드 수가 누적 50만 회를 돌파해서 이제 컨티니엄 쪽도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온큐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은 아이온큐가 양자 볼륨이 420만 정도 되고, IBM이 128이었는데 최근에 256까지 올라갔고요. 허니웰은 컨티니엄으로 합병이 됐죠. 여기가 이제 8192 수준까지 올라왔다. 근데 여전히 아이온큐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3자 투자자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양자 알고리즘으로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10월 5일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멀티버스 컴퓨팅, 여기 많이 들어보셨죠? 양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프로티비티, 여기는 이제 글로벌 컨설팅 펌이고, LA 파이낸셜, 여기는 이제 디지털 금융 서비스 또 은행 기업인데, D-Wave의 양자 어닐링, 즉 최적화 쪽에 최적화되어 있는 협소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양자 어닐링 시스템에서 기존 포트폴리오와 수익이 일치하도록 자동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양자 알고리즘을 시연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하이브리드 고전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나스닥 100 그리고 S&P 500 ETF, 추종 ETF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건 실제로 100개의 기업, 그리고 이거는 500개의 기업을 지속적으로 사고 팔면서 지수를 추종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수료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이 100개 기업 중에 4분의 1 수준의 기업으로,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10분의 1개의 주식 종목으로 이 지수들을 추종하는 수익률을 동일하게 달성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수료 낮게 달성할 수 있는 양자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멀티버스 컴퓨팅의 최고 매출 담당자는 펀드 매니저들은 현재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투자 목표나 고객들의 커스터마이징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 지금은 시연 단계라서 그렇지, 양자 하드웨어만 잘 개발돼서 양자 우에 도달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즉시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고요. 또 멀티버스 컴퓨팅의 금융 엔지니어링 팀장은 이 새로운 알고리즘은 ETF 펀드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100개, 500개 쓰던 거를 뭐 25개, 그리고 50개 기업들 주식만 거래를 해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즉 고객들이 부담할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 즉 효율적인 사용 사례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LA 파이낸셜을 금융산업계에서 양자 컴퓨팅 연구의 최전선에 배치하도록 하는 중대한 스텝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최적화라는 이런 금융 분야의 한 군데에 양자 컴퓨터가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이브리드 양자 알고리즘이 나와서 실용성이 증명된 시연 실험이었고, 이 위에서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양자 하드웨어만 일정 수준 개선된다면 더 큰, 더 정확한 사용 사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금융기관들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뭐 구매를 하든 빌리든 해서 쓰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서 또 하나의 좋은 양자 사용 사례가 시연이 됐고요. 다음은 인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텔 쪽은 제가 이제 좀 뒤처진다고 생각해서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 최근에 개발 진전사항 나온 게 있더라고요. 대규모 양자칩 생산을 위한 중대한 발전이 나왔다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인텔은 타 기업들처럼 한 번에 하나의 양자칩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양자칩으로 포장된 300mm 웨이퍼를 만드는 방식을 개발 중이다. 좀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스핀 큐비트를 활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자가 뭐 이쪽으로 돌든 이쪽으로 돌든 이렇게 해가지고 1과 0을 뭐 구현한다 이런 방식인데 웨이퍼에다가 여러 양자칩을 구현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최근 인텔의 프로토타입은 약 95% 수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세대 실리콘 스핀 테스트 칩에서 뭐 진전사항이 나왔는데 절대 0도에서 12개의 양자점과 4개의 센서를 구립시켰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감이 안 옵니다. 큐비트로 전환을 해서 얘기를 안 해줘서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300mm 실리콘 웨이퍼의 각 위치에 단일 전자가 있는 업계 최대의 뭐 전자 스핀 장치 해가지고 뭐 스핀 큐비트 쪽에서는 1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인텔이 사용하는 이 뒤에 있는 이 기계가 뭐 소형 냉동고 이런 건데 웨이퍼를 급속 냉각시키는 그런 장치라고 해요. 그래서 크리오 프로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와 견고한 소프트웨어 자동화를 활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자점과 이중점을 구현을 했다. 그리고 절대 영도보다 살짝 높은 온도에서 24시간 이내에 구현을 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의 향상된 수율과 균일성은 인텔이 상업적인 양자 컴퓨터를 위해 수천에서 잠재적으로 수백만 큐비트를 확장하기 위한 중대한 뭐 이정표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텔의 퀀텀 하드웨어 디렉터는 인텔은 자사의 트랜지스터 제조 기술, 이제 인텔 하면은 역사 깊은 반도체 제조 기업이죠. 그래서 트랜지스터 제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리콘 스핀 큐비트 제조를 향한 진전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인텔 쪽에 회의적인 부분이 좀 많아요. 요거는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은 양자 기업들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양자 사용 사례들이 계속 개발되고 시연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양자 산업에 있어 그리고 양자 시대가 옴에 있어 좋은 현상이라는 거죠. 아직 시연 단계이긴 하지만 양자 하드웨어가 발전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되고 발전될 때까지 양자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그리고 사용 사례에 대한 시연 그리고 사용 사례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요거는 이제 뭐 김정선 교수님도 항상 얘기를 하셨죠. 당장 하드웨어가 없어도 이게 개발되면 쓸 수 있는 곳들을 미리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거기랑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퀀티늄의 8192 퀀텀 볼륨 그리고 인텔의 발전 사항이 나왔는데 인텔은 아직까지 완전한 양자 시스템을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 양자칩을 한 웨이퍼에 넣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정도이지 뭐 이거를 적용해서 뭐 수십 큐비트, 수백 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생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시연하고 연구 결과를 내놓는 후발주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칩을 웨이퍼를 구현하는데 24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인텔은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되고요. 컨티뉴엄 역시 퀀텀 볼륨이 이제 한 8190인데 아이온큐의 400만에 비하면 아직 좀 후발주자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아이온큐를 1위 기업으로 뽑고 있고요. 아직은 양자 시대 초입이지만 발전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 학자분들 또 기업가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처음 시작했던 작년 가을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사용 사례나 개발이 진전되는 사항들이 더 빠르고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양자 시대에 두 개의 변곡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2025년입니다. 2025년에 왜 얘기하냐면 아이온큐의 16대1 오류 수정이 도입되고 아이온큐가 1000개가 넘는 물리적 큐비트를 가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류 수정이 도입돼서 어느 정도 오류가 보완된 양자 컴퓨터가 나올 수 있는 중간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2차 변곡점은 2030년인데 구글과 컨티뉴엄 모두 기술적인 로드맵상에서 내결함성, 이제 완전히 오류를 막을 수 있는, 오류를 이겨낼 수 있는 양자 컴퓨터 개발 목표 시기를 2030년으로 잡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자 컴퓨터 투자는 지금으로부터 최소 3년에서 뭐 조금 더 길게 보면 8년, 그리고 그 이상까지 봐야 하는 장기 투자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여기 양자 컴퓨터 분야에 뭐 짧은 시간 안에 큰 퍼센트를 먹고 나오겠다. 이런 건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주가가 폭락할지, 언제 뛸지 알 수 없고 최소한 3년에서 8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를 하는 곳이지 단타를 칠 만한 분야는 아닙니다. 요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요 양자 기업들, 뭐 컨티뉴엄, 멀티버스 컴퓨팅, 인텔 등
꾸준한 발전이 있었고 더욱 양자 시대가 가속화돼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